안녕하세요. 리베리온 마포점 대표원장 유선민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름철 지나면서 쌓인 여러가지 기미나 흑자, 주근깨 등 색소 때문에 고민이시죠? 그런 색소 질환들이 왜 생기는지,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이거 한번 보시는 것만으로도 기미나 이런 게 왜 생기고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지 방법까지 다 알게 되시는 거니까 꼭 끝까지 한번 시청해주세요. 기미는 이제 더 이상 색소만의 문제라고 보진 않아요. 일단 오셔가지고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기미 치료하러 왔어요 라고 하시는데, 보면은 기미가 아닌 경우도 있고 기미가 맞는 경우도 있고 뭐 주근깨인 경우도 있고 흑자인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색소 질환을 분류를 할 때 기미가 있고 주근깨, 흑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를 잡티라고 불러요. 이것들 네 가지의 치료 방식이 전부 다 다르고, 정확하게 처음에 이게 기미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판단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기미 사진 대표적인 걸 하나 보면은 뭔가 커피를 쏟아놓은 것처럼 흐리멍텅하게 생겼는데 빛을 굉장히 많이 받는 광대 쪽이나 이런 쪽이 좀 생겨 있어요. 이런 것들을 기미라고 부르고, 도대체 이런 것들이 왜 생기냐, 왜 단순히 색소 질환이 아니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세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비염이나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아토피 피부염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연관을 하는 세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자외선이나 이런 거에서 자극을 받게 되면 모든 조직들이 다 변하게 됩니다. 염증 물질이 분비되면서 색소가 많이 쌓이게 되고 정상적인 콜라겐들이 분해가 되는 과정이 일어나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변하면서 생긴 결과물들이 지금 이 친구들인 거예요. 색소를 깨겠다고 괜히 레이저를 강하게 쏘게 되면 오히려 자극만 일어나게 되고 더 심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피부를 봤는데 이거는 기미가 아닌 부위, 이거는 기미인 부위, 뭔가 되게 많이 다르죠. 기미가 있는 피부에는 그 자체가 굉장히 노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을 봤을 때 표피가 이제 피부 겉면에 있는 층이고 진피가 이제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이 있는 피부 안에 있는 층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기점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들이 손상이 돼요. 보통 이 겉에 떠 있어야 될 색소들이 허물어지면서 밑으로 내려오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좀 더 레이저 토닝만 강하게 한다고 치료가 더 잘 되는 상황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손상된 피부에다가 계속 레이저를 쏜다고 해서 더 좋아지지만은 않겠죠. 결국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치료를 하려고 하면은 레이저 토닝만 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부 자체의 환경을 개선해주는 치료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토닝만 했을 때보다 실제로 진피층을 건강하게 하는 치료를 같이 해줬을 때 색소 질환이 훨씬 더 빨리 좋아지고 많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미 치료를 강하게 했을 때 색소들을 만드는 세포를 자극을 하고 피부의 염증을 가속화를 시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결과를 더 만들기도 합니다. 이게 시작점인데, 처음에 이건 원래 기미를 치료하려고 레이저 치료를 한 건 아니에요. 양측성 오타형 모반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걸 치료할 때는 레이저를 좀 강하게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쪽 밑에 기미가 좀 깔려 있었던 거죠. 보이지 않는 기미가. 그래서 엄청나게 치료를 세게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색소가 계속 진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기미 자체는 어떻게 보면 되게 염증이 동반되어 있고 안에 환경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강하게 치료한다고 좋은 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치료를 많이 권장을 해드려요. 토닝을 약하게 해가지고 색소가 깨지는 걸 보는 건데, 제가 제일 많이 비유하는 게 초코파이에 비유를 합니다. 지나가다가 우리가 초코파이를 밟게 되면 조각조각 나서 없어졌지만 그 잔해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게 레이저 토닝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색소들이 덩어리져서 있는 곳에다가 레이저를 쏘게 됐을 때 그게 조각조각 부서져가지고 가루가 될 거잖아요. 그 가루는 그 자리에 그 상태로 되게 오래 머물러요. 문헌이나 이런 데 따르면 보통 빠지는데 1달에서 3달 정도까지 걸린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주냐라고 하면은 그 색소들이 깨진 걸 가지고 잘 빠져나갈 수 있게 배수로를 작업을 해준다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푸텐자라는 시술이 있는데 그 시술을 해주게 되면은 토닝 후에 조각조각난 세포들이 림프절이나 이런 거를 타고 나서 배출이 좀 더 잘 되게 돼요. 그래서 좀 더 개선이 빠르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바늘고주파를 한쪽 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미세 분자들이 경로들이 활성화되면서 결국은 색소가 빠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열려가지고 더 색소 질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닝만으로 좋아지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바늘고주파 시술을 같이 해주는 편입니다. 기미는 사실 재발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치료가 종결된 후에 한쪽 면은 바늘고주파 시술을 하지 않았고 한쪽 면은 바늘고주파 시술을 해줬어요. 치료를 해주지 않으면 재발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그래서 토닝 치료를 적당한 강도로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생겨있는 색소들이 잘 배출되도록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재발하는 이유는 색소 질환들이 다 그래요. 우리 햇빛을 받았을 때 자외선에 대한 방패막으로 그런 것들이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거를 바깥에서 인위적으로 깨놓거나 아니면 이제 없애거나 했을 때 우리 몸이 항상성이라는 게 있는데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색소를 만드는 세포들이 일을 다시 열심히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싹 다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렇게 요약을 한 게 있는데, 그래서 어떤 시술들을 조합을 했을 때 효과가 좋냐라는 거예요. 토닝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색소 자체를 깨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 프라넥삼산은 재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좀 줄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포텐자 같은 바늘 고주파를 같이 해줬을 때 깨진 색소가 배출이 되고 새로운 콜라겐이 만들어지면서 피부 자체가 건강해지는 거. 그래서 보통 이렇게 좀 조합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기미 치료에 쓰는 크림이 성분이 몇 가지 복합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염증을 억제하는 약이랑, 두 번째는 각질세포의 순환 주기를 빠르게 해주는 약이에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세포들 중에 색소를 머금고 있는 세포들이 있을 거잖아요. 얘가 순환이 빨리 되면서 빠르게 떨어지게끔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빠르게 떨어진다고 하는 게 좋은 것만 있냐고 하면 또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너무 빠르게 순환이 되거나 하면은 미처 피부 장벽이나 이런 게 재생이 되기 전에 떨어져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자극감이 되게 심하게 생기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그거 단독으로 쓰는 건 저는 권장은 드리지 않고 본인 상태에 맞게 상담을 해보고 나서 어떤 치료를 할지를 추천해 드리는 식으로 진료를 보고 있어요. 선크림이나 이런 걸 잘 발라가지고 자외선을 받고 우리 피부가 손상되는 걸 좀 방지를 해준다던가, 콜라겐이나 이런 게 잘 생길 수 있도록 건강한 단백질들을 많이 드셔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되게 뻔한 말이긴 한데 잘 먹고 잘 자는 게 정말 큽니다. 그래서 기미라는 거는 결국 단순히 색소 질환이 아니고 어떤 피부 환경이나 이런 게 굉장히 무너져 있어서 그거에 대한 반응이 올라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걸 종합적으로 치료해 드리는 게 저희 목표이고, 그 수단으로 토닝이나 포텐자, 트라넥삼산, 주베르 등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자외선에 그대로 노출되는 걸 주의해 주시고, 선크림 잘 발라주시고, 치료하시는 동안 집에서 건강한 단백질 잘 챙겨 드시고 잠을 잘 주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리베리 이원 마포점 대표 원장 유선민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